예,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노동 지침이 여전히 논란거리인데요. 이기원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과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행정 지침을 먼저 내놓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전멸 등을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색 신호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1년에 1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에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침이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볼 텐데요.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김필기 기자가 독감에서 해방돼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심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고를 둘러싼 분쟁도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 주장인데요.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게 정부 이야기인 거죠. 예. 5년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5년 전에 한 10,000건 정도였던 게요. 계속 늘어서요.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들어오는 게 13,000건 가까이 됐습니다. 게다가 노측이든 사측이든 여기서 나온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는 거죠. 예. 정부에서는 그래서 노사 모두를 위해서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 즉 일반 해고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지침으로 그러한 그 갈등이나 아니면 그런 비용이 줄 것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팩트체크해야 되는 거겠죠. 예, 하지만 오늘 취재해본 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또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런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통로를 활용하려고 이제 기업이 많이 시도를 하겠죠. 예전에 활용되지 않던 통상예고 통로도 그게 활용이 되니까 분쟁이 늘어날 테고 원래는 그런 행정관청, 행정부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까지 이제 가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분쟁 건수도 늘고 정도도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요, 이 정부 지침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헌법상에 먼저 보면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근로조건은 뭘 이야기하느냐? 현행 법에서 보면은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또 복지와 함께 저 해고도 근로조건으로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고 관련된 기준도 법으로 정해야 하는 건데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놨다는 그 양대 지침, 이건 법이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이거 참고해서 따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 효력이 없고요. 예. 그래서 실제 기업이 이걸 기준으로 해고를 진행을 할 경우에 당연히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소송은 소송 당사자만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막 노동자들이 소송에 나선다 그러면 더 큰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 지적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름 답답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나 예. 그것이 가장 명확한 것은 법률로 해야 되는데 예. 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게 줄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통상임금 정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예.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한데요. 정부가 이제 그 통상임금 문제 1988년에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들으면은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정기상여금과 고정적인 복리후생금은 통상임금에서 빼도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기업들은 25년 동안 이를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3년 전 대법원에서
어차피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주던 거를 왜 빼느냐, 통상임금에 넣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지침이 다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예. 일단 그러자 이제 기업마다 새로 임금 단체 협상하느라 진통 겪고요. 또 이 지침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돈까지 소급해달라는 소송도 줄줄이 나오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이 38조 원에 달한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맛봤어요.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은 팀이 법률이나 판례에 반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최대의 희생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통상해고 지침도 그런 전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 화면에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기원 장관께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대안이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그 해고 관련 분쟁이 지금 왜 늘고 있는 건지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에서요,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들 숫자를 바탕으로 해고자 수를 산정해 본 게 있습니다. 해고자 수는 정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80만 명 수준이던 게 점점 올라서 최근 이렇게 90만 명을 향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중엔 또 누락된 숫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 앞서 보셨던 대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그 해고 관련 분쟁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게 이 장관 말대로 명확한 해고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해고 건수가 그 자체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 장관이 이번에 일반 해고 지침 두고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설치한 사색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호등이 불필요한 곳에 있거나 또 오작동할 경우에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